제가 그 사람을 알게 된 것은 약 3년 전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집세고 강해 보였지만 갈수록 강한 리더십이며 책임감에 호감이 생겼고, 나중에 프로젝트 끝나면 같이 밥 먹자고 해봐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일정에 쫓겨 제대로 마무리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게 됐고, 거의 만날 수도 없다가 아주 가끔씩 일 때문에 한두 번 연락 정도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같이 고생한 시간이 꽤 있으니 어느 정도 친분은 쌓였죠. 우연하게 그분 나이를 알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미혼인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한 호감 정도로 마음이 정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음. 그런데 저 혼자서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더라고요. 후에 저한테 간만에 소개팅이 들어왔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주는 압박에 못 이겨 나가게 됐고, 상대방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마음이 결정이 됐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소개받으면서까지 스트레스 받느니 내가 마음 있는 사람한테 고백이나 해보련다. 내 고백을 받아주거나 연인이 되길 바란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고백이나 해보자 싶었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그 사람한테, 프로젝트 했던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제가 밥 사드리겠다고 만나자고 연락해서 겨우겨우 만나게 됐어요. 여전히 멋있더군요. 금요일 오후, 따스하고 밝은 오후, 가을 햇볕 받으며 같이 걷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무개님, 저랑 연애할래요? 그 사람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왜 여태까지 결혼하지 않았는지, 왜 음, 본인이 비혼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했고, 어쨌건 그냥 연애나 하자는 조건으로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마음이나 한번 전해보자 했던 건데, 특별한 관계가, 연애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에 너무 기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거 실패했던 인연들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너무 몰입하지 말아야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말아야지 다짐을 했지만, 제가 좋아했던 시간이 길어서였는지 너무너무 마음을 뺏기게 됐어요. 저희는 어리지도 않았고 서로 집도 직장도 많이 멀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도 못했어요. 음,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 제가 넘치는 감정들을 주체 못해서 저 혼자 금방 서운했다가 섭섭했다가 좋았다가 속상했습니다. 서로 바쁜 시간 쪼개서 만난 건데 제가 너무 애처럼 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솔직히 무시는 못하겠더라고요. 음. 그 사람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리더십이 가끔씩은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건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나 부하 직원 아닌데?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안 어른에 의해 저한테 선 얘기가 나오게 됐고, 저는 연애 중인 걸 밝히지 못해서 거절도 못했어요. 연애를 밝히자니 상대방은 비혼주의자이고 거절을 하자니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운 중에 그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됐고, 제 마음이 느껴졌는지 사소한 다툼이 생겨 결국 사실대로 선 얘기가 나왔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나의 기회를 뺏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가끔 결혼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혹시라도 부담을 느낄까 싶어 제 딴에는 관심 없는 척 말을 돌리고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크리스마스. 예전부터 스케줄이 잡힌 그 사람을 위해 다른 연인들보다 며칠 이른 날짜에 만나 음, 즐겁게 보내는 줄 알았는데 결국 또 그날마저도 사소한 걸로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그냥 또 싸우는 거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저는 일주일 뒤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별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혼을 원하는 게 너무 느껴진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나는 정말 결혼이 아니다. 너의 귀한 시간과 기회를 뺏을 수 없다. 지금의 나는 너무 힘들다. 가을에 연애하자는 제안을 받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바쁘진 않았는데 솔직히 지금은 회사 일에 이런저런 일에 연애까지 하자니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와 나는 너무 서로 다르다.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이유였어요. 자세하게 많은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크리스마스 때의 만남이 결정타가 된 것 같고 이별의 이유에 저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끝났습니다. 만난 기간이 짧아서 후유증도 짧을 줄 알았는데 저 혼자 좋아한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호우 시절 연애 상담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케이스를 듣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잘 잡아뒀지만 솔직히 지금도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해주면 좋겠고 바쁜 시간 쪼개서 잠깐 통화하는 것도 어쩌다가 주말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큼직하고 따뜻한 손잡고 같이 걷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많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 느끼고는 있었지만 정말 나를 위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건지 미련하지만 궁금은 하네요.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그래도 궁금은 하네요.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사로운 봄날 연애 발굴 사연 상당히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연애 네. 발굴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아주 장문의 사연 절절한 이 사연을 받고 시급하게 이거는 네. 좀 처리를 해야겠다 네. 그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긴급 편성 연애 발굴 에피소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오늘 이 사연이 좀 들어온 지가 한 좀 됐죠? 저희 녹음 한 2주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저희 녹음 이것 때문에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오래 기다리시게 한 걸까봐 네. 또 약간 염려도 되는데 네. 장문의 메시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이번에도 이 메시지가 DM을 통해서 저희 호우시절 네. 그죠?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도달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DM을 뭐 몇 번을 보내주셔도 되니까. 네네. 저희 그리고 이렇게 긴 그 장문을 다 읽잖아요, 저희. 그리고 만약에 뭐 DM으로 보내시기 껄끄럽다. 네. 연락처를 알려달라. 뭐 아니면 뭐 다른 소통이 이런 게 편하겠다 하시면 네. 저희가 그 채널 개설합니다. 네. 그거 통해서 뭐 오픈톡을 하든 네. 뭘 다 받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이 사연의 경우에는 3년 전에 알게 된 이제 조금 네. 나이 차이가 나는 그 커플의 그렇죠. 이제 사랑과 이별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헤어진 상태이신 거고 네. 중요한 변수로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차이도 있지만 이제 남성분께서 지금 보내주신 분이 여성분이고 네. 이제 상대방이 남성인데 비혼주의자라는 네. 사실을 알 상태로 이제 연애를 시작했던 거죠. 연애를 시작했고 여자분이 뭐 소위 말해서 먼저 대쉬를 했던 그렇죠. 케이스인 거죠. 네. 굉장히 용기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마음이나 전해볼까라고 하는 네. 상황에서 이제 고백을 했던 게 연애로 발전됐어. 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조세프님의 아, 사연에 대한 그런 리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뭐 이분을 뭐 A 양이라고 그냥 지칭을 네. A님 그래요. 네. A님이라고 할게요. 네. 뭐 A님이라고 할게요. 아직 실연에서 회복되지 않은 A님의 사연인데 네. 들으면서 네. 읽으면서 마음이 참 좀 안 좋았어요. 마음이 좀 아팠고 네. 저도요. 동시에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정말 큰 용기를 냈고 맞아요. 이러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이러기 진짜. 쉽지 않은데 그리고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구애나 네. 마음을 완전히 다 오픈해서 시작하기가 네. 참 어려운 대단한 용기를 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네. 그것만으로도 우선 할 부분을 다 하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 사연에서 네. 궁금하다고 하신 부분이 말미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사연자님의 궁금한 A님을 위해 헤어진 건지 아니면 뭐 남성분 자신을 위해서 헤어진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글쎄요. 사실 DM에서 너무 팩폭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또 아직 좀 마음이 아이고, 아프시니까 정말요? 네. 너무 아직까지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마음이 너무 안 좋다는데. 그쵸. 네. 근데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저는 팩폭하지 말라고 했지만 팩폭하시려고 지금 약간 입맛 따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확인해서 뭐 하시게요? 라는 반문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하. 제가 몇 달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언젠가 연애 발굴하면서 네. 잊지 못하는 지난 인연이 있다면 만나든 메시지를 통해서든 네. 당신의 못다한 마음을 다 후련하게 밝혀보고 네. 전달해봐라. 네. 그래야 새 출발하기 더 좋다. 음. 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반문과 네. 그때의 메시지는 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근데 제가 이걸 확인해서 뭐 하시게요라는 반문을 한 것은 네. A님이 실제로 알고 싶은 게 남자분의 선택의 동기가 아니라 네. 즉 지난 연인의 이별 사유가 아니라 네.
그 앞에 문장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네. 그 남자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싶고 음. 손 잡고 걷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에 네. 부응해주고 회신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전 크다고 보거든요. 그쵸. 네, 예. 맞아요. 그거죠. 궁금함은 그저 이 마음, 뭐 미련이라고 할까요? 네. 그냥 여기서 파생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미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미련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님의 사연 속에서 이야기한 대로 남자분이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A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뭐 갈증을 가득 채워주고 네. 적셔줄 만큼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제가 이 글에서 느껴지는 건 네. 우리가 흔히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하다 혹은 받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네. 형태로 좀 나누기도 하는데 사람을 네. 사실 저는 이건 불가분의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불가분의 밸런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뭐 사랑을 주는 만큼 회신받고 싶고 네. 흠뻑 사랑으로 적셔지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지 네. 어떻게 나는 주는 걸 더 좋아해. 나는 받는 게 더 좋아. 이걸 어떻게 고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건 나눌 수가 없는 네네네. 되게 우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A님은 최선을 다해 표현을 했고 남자분도 A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 표현한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애두른 정황을 다 차치해도 결국 남자분이 선택한 네. 최종 결과값은 음. 상대방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동기는 전 나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동기를 A님이 모두 다 헤아릴 필요도 없고 네. 완전히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음. 갈증은 A님의 미련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수많은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움직일 겁니다. 마음을. 네. 그래서 그 남자분이 이유라고 빌린 문장의 진의가 속뜻이 뭐였든 간에 네. 상대방의 선택이 이미 답을 대신한다. 행동이 말해주는 네. 거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선택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어. 물론 지금 아프시겠지만 그리고 뾰족한 수가 없겠지만 그걸 좀 존중해 줘라 라고 우선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만 그러면 지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음. 이게 계속 아프기만 할 것인가?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A님은 이미 최선을 정말 다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한 자신을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에 정말 아. 최선을 다한 요거 자신을, 중요한 네. 얘기다. 보통 되게 자책하게 되죠, 사실. 그러니까 몰입하지 말라고 뭐 몰입하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네. 아니 왜요? 사랑은 몰입하려고 하는 거고 네. 몰입할 수 있는 건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 몰입하지 못하는 사랑을 사랑이라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있는 게 더 가난한 거고 내가 몰입할 수 있다는 건 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제한하거나 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라버리고 마비되지 않고 사랑으로 인하여 동요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다만 사랑에 몰입하는 건 좋은데 네. 경계해야 되는 거는 동일시의 감정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동일시의 감정. 나의 뜻, 나의 노력, 나의 열심에 상대방도 함께 해주길 바라는 걸 넘어서 강요하는 것. 네. 이게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대단히 어렵지만 네. 상대방이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워서도 안 되지만 네. 다만 그의 선택도 존중할 수 있는 게 사실 전 성숙한 태도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분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양은 이미 충분히 뜻을 다 말한 것 같거든요. 네.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오해하게 애두르지 않았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얘기해 줬었기 때문에 네. 남자분은 정보가 부족해서 선택을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수준의 존중 정도를 해주시면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거나 문제 있어서도 아니고 그와 나는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로직을 전제한 상태로 네. 지금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A님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네. 지금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기본 틀에서 완전 동의하는 얘기고 일단 너무 응원하는 마음으로 일단 저희가 이 방송 녹음에 임하고 있다는 거를 A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연 중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원래도 이런 상황은 되게 자책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쵸. 굉장히 괴롭고 네. 사실 조셰프님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저도 있죠. 뭐 생각해보면 몇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정말 진짜 괴롭죠.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든 적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자책하게 된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의 그 실마리를 사연 속에서 보자면 이제 선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 같으면 제가 이 A님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요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선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거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연애 중인 거 딱 밝히고 네. 비혼이건 뭐건 음. 나 남자친구 있어 음. 뭔 선이야 됐어 라든지 아니면 네. 정확하게 꼭 남자친구까지 사실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난 선은 싫어 라든지 그 안 볼래라고 딱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그러시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서 오는 혼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내가 어쩌면 그런 혼란들이 이 관계에서 이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단초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이런 네.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 A님이 남자분의 연애 페이스를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갔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을 하고 싶은 거고 네. 본인은 좀 더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이 많았을 텐데 네. 남자분을 워낙 이분이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네. 상대방이 되게 강렬하게 비혼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순간 이 부분은 나는 포기를 하고 가야겠구나. 뭐 이렇게 뒤로 미뤄둬야겠구나. 네. 하지만 포기가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네. 서로 그게 동의된 게 아니라 네. 본인의 마음 속에는 결혼을 하고 싶거나 그쵸. 혹은 계속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완전히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숙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어났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 상대방이랑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음 연인이랑 네.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관계라는 거는 어떤 뭐 중간항이 있는 게 아닌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네. 뭐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야 우리 반만 결혼하자.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그건 뭐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결정해야 할 때 뒤로 미루지 않고 조금 더 잘 이야기해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치관이 통하느냐 마느냐를 하는 부분인데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이끌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자분께서 처음에 되게 솔직하게 나는 비혼주의자다.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이 네.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야 맞는 걸까요? 아마 근데 네. 만나다 보면 더 좋아지면 네. 비혼주의자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저는 비혼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비혼주의자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네. 상당 부분이 비혼주의자가 아닌데도 네. 지금 현재 싱글이고 본인의 어떤 상태를 네. 비혼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했었던 그런 언사였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경험에 의한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네, 주변에서도 보면 네. 그게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네. 당신은 비혼주의자라고 하지만 비혼주의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네요. A님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바람둥이가 있을 때 바람둥이 뭐 남자건 여자건 있을 때 네. 바람둥이인 거 알지만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나랑 만나면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겠네요. 보통은 헛된 이제 바람으로 끝나곤 하는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좀 요 비혼 버전인 게 아닌가. 근데 A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책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패한 거잖아요. 내가 되게 매력 있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더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사랑을 빠지게 만들었다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게 하지 않았을까? 뭐 약간 이런 자책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좀 살면서 느끼는 건 네. 매력도가 마치 무력처럼 있는 걸까? 무력이요? 그러니까 무력이 막 100, 전투력, 1000 전투력처럼 막 HP처럼 엄청 높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전투기가 뭐 1대1로 붙으면 네. 한쪽이 엄청나게 세면 다른 쪽이 뭐 깨갱하고 뭐 150대, 200대가 붙어도 한 대를 못 당해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인간과 인간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너무 다양하다는 척도인 거죠. 네.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이 잘 매칭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단순히 내 매력도가 떨어져서 혹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더 흠뻑 빠지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결론으로 이르는 건 굉장히 좀 자기 비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또 그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의 자책이 될 수 있다. 자책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매력도가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지 않으면 사실 더 좋은 인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 시간을 지나시면서
나랑 그 사람이 안 맞을 수 있었다는 부분,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거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예, 서로의 가치관도 다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날에는 그거를 그 동력을 이어가려는 동력이 막 자꾸 나오죠. 네. 저는 그 상당 부분이 아쉬움에서 비롯되는 거지. 미련. 예, 진짜로 서로가 뭐 이렇게 핏하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은 전 조금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나이가 있으신 것 같고 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 인연을 만나보시는 거라면 저는 굳이 음. 목말라가면서 하실 필요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못 잊겠다면 못 잊겠다면 어떻게 소개팅 할까요? 뭐 소개팅을 또 해보고 뭐 네. 다 해보세요. 여러 음. 사람을 만나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네. 근데 한 6개월 1년이 지나도 못 잊어. 그러면 사실 지금 연락하는 것보다 그때 연락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지나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네네. 나는 여전히 당신에 대한 생각을 한다 라는 걸로 해봐도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네. 그거는 그때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결심하셔서 나 6개월 뒤에 1년 뒤에 전략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별로 전 앞으로 6개월 1년의 시간이 네. A양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인고의 6개월 시간이 됩니다. 6개월 못 채워 그래서. 못 채워. 2달 정도 만에 해버리는 거야. 한 2주 간다 이렇게 하면 2주도 얼마나 긴데. 그래. 2주도 진짜 길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최대한 다른 사람을 만나보시거나 혹은 네. 본인의 취미나 다른 즐거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 삶의 다양한 재미, 다면적인 재미를 이 상대방만을 좋아하려고 태어나신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맞아요. 사랑을 하는 거니까 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를 한번 열심히 쏟아보시고 맞아요. 다만 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가 일터다 보니까 네. 일터에서 만난 CC였던 거잖아요. 비밀 일종의 CC인지 그렇죠. 몰라도. 네. 근데 그곳이 아닌 좀 취향을 좀 다양하게 좀 넓혀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되게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라는 거 알아요. 저도 경험해봤고 조세프님도 경험해봤지만 그렇죠. 그냥 이 세상의 의미가 다 그 사람 하나로 수렴돼 버리잖아요. 그 사람과 연결돼 있을 때만 내 인생이 진행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의미가 없고 좋은 데를 가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뭐 이런 상태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증세와 이 모든 마음 상태와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서의 그 미래 자신에게 한번 그 미래 자신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얄궂은 건 우리가 미음 리을 매력과 미련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쵸. 이 연애에 있어서의 참 얄궂은 부분인데 너무나 진부한 대답이지만 일단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동시에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한 나 자신을 자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드라이하게 넘어가는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맞아요. 여기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신에 대한 소중함이 간과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언제든지 또다시 이번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든 네. 아니면 뭐 다른 분을 만나게 되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음. 나는 되게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되게 몰입해서 네. 내가 원하는 바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네. 그거를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오히려 전 되게 갖고 가셔야 하는 네. 부분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요즘 들어서 요즘 시대에 많은 매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다들 좀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세프님이 이번 에피 내내 강조하신 사랑을 하는 거,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뒤를 생각하지 않고 퍼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쵸. 일종의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A님은 지금 되게 고유한 요즘 시대에 더욱더 사막 속에 있는 보석처럼 빛이 나는 일종의 재능을 갖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랑하기 두려워서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본인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근데 어쨌든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네, 그 가난하고 외로운 곳으로 가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받는 기쁨과 감정이 저는 훨씬 더 크게 네, A님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 마음을 자책하지 마시고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들었던 그 네. 화수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뭔가를 꺼내면 꺼낼수록 계속 무한하게 나오는. 그렇죠. 전 그게 되게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처럼 느껴질 맞습니다. 때가 많거든요. 네. 우리의 마음이 마치 화수분과 같아서 네. 뭔가를 꺼내면 꺼낼수록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들어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저는 A님의 경우에 자책이나 막 눈물이나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더 화수분처럼 꺼내면 꺼낼수록 더 생겨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봄날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싶어요. 응원할게요. 네. 또 나중에라도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네. 저희가 이 사연을 최우선에 두고, 저희가 뭐 연애 발굴로 인해서 우리의 녹음 에피소드가 뒤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네, 언제나 이게 최우선에 놓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응급 상황이라는 거, 네. 최우선 과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오랜만에 연애 발굴 상당히 진지하게, 네. 조시프님이 그렇다고 또 팩트 폭력을 아예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면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네. 슬프지만 드려야 되는 말씀을 드려야 그렇죠. 되니까 네. 또 나름대로의 진단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